고2 3월 학평 국어 독서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문은 가와 나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가에서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소개되어 있고, 나에서는 진화적 개임 이론에서 사람들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려는 가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1문단에서는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려는 학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질 중에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되어 진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기적이어야 하는 동물들이 바로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 문단에서는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과 그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연 선택 가설이란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해밀턴의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개체의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R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B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C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R이란 유전적 근연도로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는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을 의미하고, C는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론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자로는 도킨스가 나오는데요. 도킨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평가가 3문단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또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전자의 특징이 앞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에 따르면 유전자란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으로 염색체상에서 이미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 달리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나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문단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진화적 개임 이론에서 사람들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려는 가설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나의 지문의 1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과 이타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 이타적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최근 진화적 개임 이론에서는 반복 상호성 가설과 그리고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및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래 문단에서는 여기 앞서서 1문단에 언급했던 반복 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 다음 2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반복 상호성 가설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 가설에서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게임 이론 중 하나인 TFT 전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전략이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점점 상대방의 배신 횟수는 줄고 협조 횟수는 늘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 상호성 가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이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이겠죠. 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 상호 가설의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단 선택 가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설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살아남는 데는 유리하지만 바로 개인이 아닌 집단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집단이 생존하는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하게 되면 자연히 이를 구성하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선택 가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 선택 가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하지만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인 구성원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집단 선택에 의해서 이타적인 구성원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이유는 개인 선택의 속도가 집단 선택의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 구성원의 진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집단 내의 이타적 구성원은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집단에는 이기적 구성원들만 남게 되어서 이타적 구성원에 대한 집단 선택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가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을 들면서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법과 관습과 같은 제도에 주목하면서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앞서 반박한 사회생물학과의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서 집단 선택 가설의 추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문을 바탕으로 한 학평 변형 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